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동영인데요. 자, 민법인데요. 제1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공부를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을 너무 뭐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요, 좀 해설을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만요, 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좀 해설을 자세하기보다는 좀 명확하게요, 답이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불능 조건이죠. 여러분 불능 조건이라고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능은 마이너스죠. 꽝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고요. 해지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능 조건이 뭐라겠죠? 해지 조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무효가 아니고요. 유효이죠. 이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가 도달하죠. 도달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죠.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강박에 의한 것은, 강박은 항상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강박은요,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이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야죠.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해야죠. 그래서 해악 고지 없이 그러면요, 이것은 강박이 아니죠. 그래서 해악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그래서 강박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표의자의 과실로 그러면 안 되죠.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과실 없이예요. 과실로 그러면 안 돼. 과실 없이 이래야죠. 농지증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제출할 서류죠. 등기요. 이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에 불과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틀리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이제 강박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무효와 취소죠.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용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이때는 추인은 소급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요, 먼저 소급하는 것하고 소급하지 않는 것하고 지금 강의를 할 때요, 문제풀이 할 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소급하는 것, 소급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급하는 것은 뭐가 있죠? 무권 대리인이 추인하고, 그 다음에 취소나, 그 다음에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이런 것은 다 소급표가 있죠. 그런데 소급표가 없는 것이 중요하죠. 없는 것은 뭐다? 해지죠. 해지.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였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해지. 그 다음에 기한. 조건도 원래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가 본등기 하잖아요. 그럼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고 있어야 되고요. 2번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죠. 취소의 원인이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소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법령인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그건 다른 점에서는 새로운 법령,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무효인 것은 유효가 될 수 없죠. 그것을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이거 보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이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판례가 말했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사적 자체 원칙상 권리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이 추인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요. 무효인 법령이 이러면요. 무효를 추인한다고 해서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43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옳은 것은 그랬죠. 여기서요. 대리권 없는 을 그랬죠. 대리권 없는 을 그건 무권 대리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갑을 단독 상속한다.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왜요? 을이 단독 상속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체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그랬죠. 그럼 상대방이죠.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병뿐만 아니라 승계인 정도 되고요. 또 무권 대리인 을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문제는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3번은요.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이렇게 됐죠.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요. 설령 것이 제3자에 의해서 야기가 됐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부정된다. 틀렸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래 됐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죠. 그러면 병이 상대방이죠.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 하죠? 병이. 상대방이요. 상대방 병이죠. 병이 추인의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뭐 한다? 주장할 수 있다. 못한다. 틀렸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모르니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의 경우는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지죠. 누가요? 본인이요.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는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갑이요 을의 대리행에서 그럼 병은 상대방은요 을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이것을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에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것이죠. 44번 옳은 것이죠.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강행법규에 돼서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보면은 법률행위 전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면은 전체를 다 갖추면 유효가 되고요.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적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리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죠. 그럼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가 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렸죠?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죠. 그러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3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가 되려면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있을 때 추인하는데 이것은 상대방 없는 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위 즉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 무효이고 추인하려야 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다. 배임적 대리행위는요. 그럼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면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한테 지죠. 설령 것이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의 경우 즉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런 보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를 보존등기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존행위거든요. 이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나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할다. 정답은 몇 번이다? 이게 승낙이 있어야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자 45번은요.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아닌 것. 그럼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럼요.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는 이건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아닌 건 뭘 묻는 것이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럼요.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무효고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탈법행위라고 하죠. 그것도 무효가 되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이것도 무효가 되고 불법 조건은 뭐죠?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조건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에도 절대적 무효죠. 그것은 절대적 무효이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답 1번이죠. 자요. 여기 보시면 1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기한이죠. 확실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불확정이다. 이렇게 불확정 기한이지 정지조건부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불성치죠. 불성치면 마이너스죠.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무효가 돼야죠. 무효가 돼야지. 조건 없는 법령에는 유효란 말이니까 틀렸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이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는 뭐가 있죠?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한다. 그건 틀렸죠.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4번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성취 전에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효가 없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죠. 그런데요.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하죠. 즉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그럼 틀렸죠. 성취된 때부터란 말은 그때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안 돼.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이런 말이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이죠. 조건 성취. 정지 조건의 성취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법률 효과, 즉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한 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뭐다? 이건 5번인데요. 만약에 정지 조건보다 그러면 아직 효력이 없죠? 정지 조건보다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건부 법령이다. 그러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정답 5번이죠. 자, 47번은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경매죠. 우리가 여기 봐봐. 법률행위죠. 법률인데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불공정해도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죠. 증여죠. 그러면 증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증여. 그럼 무상행위죠. 또는 기부행위죠. 증여, 무상, 기부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죠. 왜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틀렸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3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죠. 그럼 이것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행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없다. 틀렸죠. 4번은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공방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뭐를 한다? 판단한다. 틀렸죠. 무경험은 누구다? 무경험은 먼저 대리인이죠. 공방은 누구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본인.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5번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47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그것은 5번이죠. 48번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사실 틀렸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지만 계약 자체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해야죠.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하지만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그래야죠. 2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죠.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이것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대리가 허용이 되죠. 그래서 승낙 연착의 통지, 통지는 관념의 통지인데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3번은요. 상속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설정적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괄 승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전적 승계이고 이것은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설정적이 아니고 이전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2순위 저당권이 소멸되고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죠. 순위가 승진 이것을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틀렸죠. 작용상 변경이다. 작용. 그래서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5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죠.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을 했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걸 상대적이라 하죠. 절대적 아니고 상대적. 을은요. 취득이죠. 취득이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49번 갑은 자신의 액습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독을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의 적극가담이죠. 그러면 적극가담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등기했다. 이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고요. 103조 위반이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번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증문용 갑은 지금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은 또 병하게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를 했잖아요. 적극가담했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럼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한테요. 이 무효인 등기에 직접 말소나 그럼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등기를 직접 청구 안 되죠. 그런데 을인 이 병은요.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중도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중도금. 그래서 이행 단계죠. 그래서 해지할 수가 없다. 4번은요.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죠. 왜요? 병명의 등기는 절대적 무효이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추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인하여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맞죠? 5번은요. 만약 선의의 정의죠. 우리가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상대적 무효일 때는 선의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의인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죠. 그래서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0번은요. 착오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죠. 그럼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위법하니까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착오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착오 배제 특약이죠.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배제 특약. 그런데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죠. 그러면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당신하고 계약할 때 착오를 했는데 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3번 제3자 기망이죠. 제3자 기망이란 말이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거래 계약서죠.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에 서명 날인 했죠. 그럼 이건 서명 날인은 뭘로 한다? 손으로 하니까 표시상의 착오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려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몰라야 되는데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오직 표시상의 착오, 서명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4번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죠. 착오를 여러분 알고 이용하면 돼요. 이용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일을 알고 이용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5번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죠. 원래 이러면요,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는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표시가 없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알겠죠? 표시가 없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동기착오에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오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10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다시요. 10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